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초반에 밀렸다가 이제 나중에는 거의 보합으로 회복돼서 마감이 됐는데, 어쨌든 국채금리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점은 좀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되죠. 그런데 빅테크가 좀 올라가고 헬스케어 뭐 이런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금융주가 선전하고 또 지표에 대한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쁜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일부 분석가들의 그런 주장이 나오면서 지수는 또 방어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부진했는데 만약에 우리 증시가 휴장이 아니었다면 장 초반에 대략적으로 한 1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상태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증시는 거의 제자리, 예, 뭐 3대 지수 보면 거의 제자리였잖아요. 그런데 러셀 2000 지수가 1.2% 하락했죠.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11개 업종 중에서 4개 빼고 나머지 다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낙폭이 엄청나게 크거나 또 그런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는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하락 종목 수 자체가 더 많았어요. 이게 이제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 빼기 이렇게 보는 건데 오늘 하락 종목이 200개 이상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조심스러웠던 하루였다. 지수가 멀쩡했던 건 대형주들이 강보합으로 돌아서서 그렇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좀 소폭 하락하는 예,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슈는 단연코 생산자 물가 지수. 사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 중요하게 잘 안 보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비중을 낮게 보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너무 수치가 튀게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보는 쪽에서는 이거 이제부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소비자 물가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향후에 소비자 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고, 반면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만 이제 특정 품목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이걸 빼고 나면 결국엔 예상치 수준이다. 그리고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아직까지 잘 버텨내고 있다. 결국에는 뭐 물가가 올라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나빠져서 경기가 나빠지는 거냐 이걸 걱정하는 건데 아직까지 수요가 멀쩡하다. 그래서 경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일부에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물가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곧 또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회의가 있을 텐데 거기서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너무 주식시장이 뭐 또 투자자들이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은데 결국에는 파월의 의중이 중요하다. 그런데 잭슨홀에서 세게 말할 거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회의가 있을 때 파월이 중요한 시점에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회의 결과를 유도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연준 의사들 의견이 분분할 거 아니에요. 그럼 파월이 난 이번에 동결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좀 해갔고 인하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인하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월의 의중이 중요한데 좀 신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월의 어떤 다음 주 잭슨홀 회의에서의 어떤 발언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고, 뭐, 낙관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실적도 좋고, 지금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피크를 지나갔기 때문에, 뭐, 강세장이 이어질 거야. 뭐, 이런 주장도 여전히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메리 데일리가 오늘 그 0.5% 인하? 이거는 부적절하다. 자기도 뭐 금리 내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연내 한 2번 정도, 예, 노동시장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면 3번 정도, 이제 그 정도 인하는 자기도 동의는 하는데, 0.5%포인트나 인하를 하면 오히려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가 나빠져? 고용이 그만큼 안 좋아? 이런 식의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0.5%포인트까지는 좀 무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여튼 오늘 뭐, 물가지표가 갑자기 튀어 올라간 게 가장 시장에서는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팩트만 보면 전년 대비 3.3%, 그러니까 예상하고 되게 차이가 났어요. 예, 근원 같은 경우도 뭐 예상치 하고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비스 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수치를 좀 튀어 올리는 그런 영향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시장에서 연준은 PC를 봐요. 예,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보거든요. 근데 그 여기서 생산자 물가 중에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에 영향을 주는 항목만 따로 뽑아봤더니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예, 다른 거는 다 괜찮은 수준인데 두 개가 튑니다. 그러니까 그 항공운임료 이거하고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 이게 올라갔는데,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이라는 거는 뭐 이제 주식 투자하고 할 때 그 관리 비용 받는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증시가 올라가면 비례해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게 뭐 당연히 이제 뭐 시가총액이 커지면 그만큼 관리하는 비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항목을 빼고 나서 보니까 PC는 그렇게 많이 안 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빼고 보면. 그러니까 저 두 개를 빼고 놓고 보면, 그러면 PC가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볼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수치만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제법 하락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세부 항목을 좀 뜯어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할 건 PC 지표인데, PC 지표에 적용되는 세부 항목을 봤더니 일부 항목이 유난하게 튀었고, 저거는 뭐 지수가 올라가서 주식시장 올라가서 저렇게 튄 수치가 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정쩡하게 마감이 되는, 예, 그런 이유로도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비스 지수가 되게 많이 올라갔다. 상품은 뭐 채소 가격이 39% 가까이 올라간 게 영향을 줬고, 서비스는 상승폭이 2022년 3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올라가서 이거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CNBC의 보도에 의하면, 거기서 이제 인터뷰한 기사 분석가는 항공과 포트 관리 아니었으면 뭐 예상치 수준으로 나온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했고, 또 네이션와이드에서는 업체들이 관세를 흡수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소비자들한테 떠넘길 거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야.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이건 좀 다른 주장인데, 유통업체들 마진이 전월 대비 2%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넘기고 있는 것 같다. 예, 소비자들한테 이미 넘기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 소비 관련된 데이터들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아직까지는 탄탄하다라는 걸 또 입증해서, 뭐 경제는 안 나쁜데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떠넘기고 있다, 아직은 안 넘겼다, 이렇게 또 이것도 의견이 갈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은 오늘은 막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수치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안 좋게 나온 건데, 뭐 워낙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아니야 금리는 꼭 내려야 해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막 뜯어서 막 갖다 붙여가지고, 아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한 측면도 없잖아 있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증권사들 보면 대체로 다 좀 신중하게, 예,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맥쿼리 같은 경우는 매파적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매파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좀 지켜보는,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거 안 내릴 건데 뭐 억지로 내리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형태로 좀 내리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PC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요 지표 나오고 나서 2년물 국채 금리, 그 미국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는 2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이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갔죠. 예,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가면서 직전에 3.66%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지표 나오고 확 올라갔다가 뒷부분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3.73까지 올라가서 됐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확률은 여전히 9월 인하 확률은 92.6%.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0.25 내릴 거냐, 0.50 내릴 거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0.50은 아예 지워져 버렸고, 금리 인하 확률 92.6%, 금리 동결 확률 7.4%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0.5는 아예 사라진 상태에서 그래도 금리는 내릴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번 달 말에 나오는 PC까지 높게 나오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은 PC까지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관련된 논란은 뭐 계속 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좀 덜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가 올해 2.9% 정도로 끝날 거고, 내년도 2.6% 정도 나와서 올해보다는 내년도 0.3%포인트 낮아질 거야,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주 높게 나와가지고 증권사들의 이런 전망도 대폭 수정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언제부터 생산자 물가 중요하게 봤다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될지, 이제 향후에 증권사들별로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
이 수치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주시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모아님은 돈 게 그 헤지펀드들 공매도 포지션이 되게 많거든요. 아직까지 이 데이터가 이제 아래가 있다라는 건 공매도를 많이 해놨다, 위에가 있다라는 건 반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공매도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빌미만 주면 시장이 쑥 빠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반대로 안도감만 주면 이게 쇼커버가 되면서 쭉 밀어 올리는, 예,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가 지금은 되게 완만하게 움직이는데 향후에 이제 어느 순간이 될 때, 뭐 제가 보기에는 잭슨홀 회의, 엔비디아 실적 그걸로 이어지는 게 이제 8월 말이잖아요. 아마 8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미증시가 상당히 크게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지금은 뭐 휴가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기간이고 어쩌고 해서 이제 아직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데, 아마 다음 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미증시의 변동성도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뭐 주요 종목은 빅테크는 오늘 아마존이 이제 2.8% 거의 3% 가까이 올라서 오늘 아마존이 뭐 지수 방어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올라간 건 그러니까 채소 이런 거 있잖아요. 식품 이런 거를 갖다가 당일 배송하는 걸로 서비스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증권사들은 그것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뭐 시장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 같아, 이런 이제 분석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제 올라갔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어제 루빈 출시 지연설, 생산 지연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했다라는 보도가 일부에서 나와서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오늘 보면 빅테크가 플러스 난 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뭐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현금 많은 기업들이 안전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현금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들어간, 예, 그런 측면이 있고, 그게 아마 지수를 결과적으로는 방어한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JP모건 1.2%, 찰스 슈왑이 2.3%, 뭐 웰스파고도 2% 가까이 올라가서 만약에 오늘 우리 증시가 열렸다면 금융주들이 아마 괜찮았을 겁니다. 그리고 인텔이 7% 급등을 했는데, 인텔은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지분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오하이오인가 거기다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 짓는데 돈을 정부에서 못 해주고 지분을 가져가는, 예, 그런 형태가 될 것 같다더라, 이런 뭐 보도가 나와서 막 이제 뒷부분에도 확 밀고 올라가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국 관련 지표는 야간 선물 빠졌고 MSCI 한국 지수도 1.4% 밀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여튼 오늘 우리 증시 열렸다면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하고 그 다음으로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요약을 좀 해보면 아시아 증시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빅테크가 올라간 건 좋긴 한데 이게 이제 뭐 이 기업들의 개별적인 재료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시장이 불안할 때는 안전한 종목으로 올라가는 게 좋지, 가는 게 좋지, 뭐 이런 현상이 나와서 뭐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한때는 이 종전 기대,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떤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기대감이 좀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살짝 이제 좀 발언을 약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종전은 뭐 택도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젤렌스키가 여기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참석하고 싶을 텐데 이제 아마 푸틴이 좀 빼는 거겠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좀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그동안에 주도해왔던 반도체,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는 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 증시에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미증시는 계속 버블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미증시 너무 비싸,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S&P 500의 매출 배수라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시가총액에서 매출을 나눈 그런 건데 이게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IT 버블 때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주가가 되게 많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건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런 수치에서도 시장이 더 올라가는 거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이익률이 압도적인 기업이 있잖아요. 예, 엔비디아. 예, 압도적인 어떤 엔비디아의 어떤 이익률이 이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익률이
유지가 되느냐, 이게 되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말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이 미증시엔 중요한 변수, 그러니까 향후에 두 가지 변수를 꼽자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잭슨홀 미팅, 파월의 발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될 거고, 하나 만약에 더 꼽으라고 하면 PC, 이번 달 말에 역시 나오는 PC 물가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향후에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은 정상적으로 2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양해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 2주 안에 또 PPL이 며칠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